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끼토끼 옥토끼 한시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봄이 물씬 앞으로 다가와가지고 정말 이제 봄 내음이 솔솔 풍겨오는 3월이 됐습니다. 우리 햇님들 건강 꼭 챙기시고요. 옥토끼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 시간에 이어서 북한 식당에 이제 가서 제가 생애 처음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제가 햇님들한테 뒤에 이야기는 더 끔찍합니다. 햇님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차츰차츰 또 풀어나가기로 하고 일단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과연 북한 식당에 가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상상도 못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오늘 손가락으로 세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조가 이제 배치가 되더라고요. 조가 5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 막 조장, 부조장, 카운터 이렇게 빼고 한 14명, 12명 이렇게 돼 있는데 16명 중에 3명 정도 빼면 13명 이러면 이제 2명씩 나누다가 3개 조가 이제 뭐 3명짜리 조가 한 개 조가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둘씩 셋씩 조로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조에 배치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제일 신참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일을 가르쳐 준다는 그 명목하에 언니들이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니까 이제 맨날 숟가락을 세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을 왜 세지? 이랬는데 이게 왜 세냐면 숟가락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이것도 자본인데 이거 자꾸 이렇게 돈을 자꾸 갖다 쓰면 어떻게 되겠니? 하면서 이제 사장이 한마디 하니까 조장이 이제 뽀로로 하면서 이제부터 숟가락을 다 세서 다음 주에 넘겨줘라, 이런 또 명령을 또 하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라면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숟가락 세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갔었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맨날 아침마다 숟가락 국자까지 해가지고 한 2,000개 정도 됐을 거예요. 다 하면 2,000개 정도를 되는 걸 계속 세서 다음 주에 넘겨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개라도 이제 틀리면 그건 다 사비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다 돈 벌자고 나온 입장에 누가 사비로 그걸 계속 하루에 하나씩 잊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불어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돈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선배 언니들부터 그거 하나라도 잊어먹으면 진짜 다 뒤져서라 다 찾아내요. 다 찾아내고 엄청 이제 그 숟가락에 대해서 신경이 곤두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니까 우리가 또 매일마다 하는 일이 아침에 내려서 청소를 또 해야 돼요. 청소를 하고 숟가락을 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뭐 자기 화장도 하고 이제 옷차림 다 준비도 하고 이렇게 뭐 옷 다 다려서 이제 입고 내려와야 되는데, 신참인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일 가르쳐준다는, 우리가 일을 배운다는 그 명목하에 이 언니 따라다니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 언니 따라다니면서 저것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에 나머지 처리는 다 신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할 시간이 없는 거죠. 다른 언니들 다 올라가서 막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제대로 못 익혀서 맨날 화장하면 이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욕을 먹는데, 거기다 대고 시간까지 이렇게 딱 짧아버리니까 화장이 되겠습니까? 완전 엉망진창이죠. 화장도 그 주체 화장법 해가지고 맨날 저기 평양에서 촌뜨기가 하나 왔냐고 계속 그 이제 손님분들이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막 저 촌발 날린다고. 근데 나는 화장법도 배워야 되는데 거기에 막 아침에 내려가면
요리사 엄마들이 그 보이지던 와이프가 저를 이제 왕따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왔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더니 저는 분명 인사를 했고 그분이 뒤로 돌아서서 못 받았는데 그 인사하는 걸 못 봤을 뿐인데 그거를 자기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가서 쪼르르 그 보이지던 와이프한테 쪼르르 이르면 또 보이지던 와이프는 제가 정말 도덕대가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사장한테 이르고 그러면서 이제 사장은 또 야, 쟤 왜 저러냐? 그러면서 이제 또 저한테 이러고 그러면서 저는 계속 덜거더는 거기 소용돌이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이제 숟가락을 인게 받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잘못 세면 다시 세고 또 잘못 세면 다시 세고 없어지면 나보고 무조건 찾아오래요. 내가 어디가 뭐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찾아오랍니다. 그래서 진짜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어쩌다 찾을 때는 운이 좋은 거고 못 찾으면 나한테 이제 계속 붙는 거죠. 제가 한 개 잊어먹고 두 개 잊어먹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때는 내가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수저 아침에 그렇게 나서 수저를 세야 되죠. 거기다 대고 이제 내 담당 청소를 또 잘 해야 돼요. 담당 청소를 잘 못하면 이제 거기서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 그 대외적으로 그 이제 북한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막 그러면서 밤새껏 사상투쟁회를 합니다. 사상투쟁회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없다 하잖아요.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말랑말랑한 먹잇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쪽하면 저를 이제 비판하는 거죠. 너는 뭐 옷차림도 어떻고 화장법이 어떻고 이제 그게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사상투쟁감인 거예요. 거기다 내가 청소까지 못하면 너는 도대체 잘하는 거에 뭐니? 그러면서 너 뭐 이쁘게 생겼니? 뭘 잘하니?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까지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신은 차릴 텐데 거기 이제 밥당번이 또 따로 찾아옵니다. 근데 밥당번은 무조건 아침에 북한 식당에서 라면을 먹었거든요. 그것도 현지 라면을 먹었습니다. 거기 동남아 라면을 먹었는데 솔직히 집에서 라면 한두 개 끓이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16개를 끓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걸 이제 물을 맞추느라고 솔직히 그 물 맞추느라고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죠. 누가 처음부터 16명 물 탁 재고 탁 눈 떼준 걸 어떻게 합니까? 다 이쯤이면 될까 하면서 어쩌다 또 못 끓이면 또 난리가 납니다. 쟤는 진짜 뭘 하나 잘하는 게 없다고 라면도 못 끓인다고 이제 그러면서 16명어치 라면을 또 끓이는데 그게 원래 저로 이제 같이 끓이게 된 거예요. 선배 언니랑 나랑. 근데 선배 언니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다 얄밉게 아침에 자기가 새벽까지 봉사했다는 이유로 나보다 조금 중참인 언니한테 내려갈 때 말해요. 야, 수혜한테 가가지고 내 담당 구역도 좀 청소하라 그래. 이거 갑질 아닙니까? 나는 갑자기 아침에 이제 수저도 넘겨줘야 되고 밥도 끓여야 되는데 나 혼자서 거기다 내 청소 당번도 해야 돼? 갑자기 선배 언니가 자기 청소 담당 구역도 하래요. 그러면 나는 정말 2중 3중 여기 막 살겠다고 막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덜짝을 계속 올려놓는 그렇게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면 저는 또 정신 차릴 새가 없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진짜 이 얼굴에까지 땀띠가 이렇게 막 돋았었어요. 그러면서 저것도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이러거든요. 정말 안 봐도 비대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막 서스라쳐 일어나거든요. 근데 막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식당이 아니었구나 이런 안도감에 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거 이제 하루에 확 몰리는 날엔 저는 무조건 사상투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나 혼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거참 언니라고 해도 혼자서 그렇게 4가지 일을 아침에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참이고 왕따 받는 상황이라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말을 할 데가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항상 그랬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드냐? 야, 아침에 그냥 청소 이렇게 하고 숟가락 하나 세놓고 말이야 누가 못합니까? 근데 말이야 쉽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그거를 혼자서 8시부터 11시까지, 11시까지 무조건 이제 화장을 하고 내려와서 이게 딱 서야 돼요. 근데 10시까지 무조건 끝내고, 그 다음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화장할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냥 8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1시까지 밥 끓이다 말고 수저 세다 말고 이러고 보면 화장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진짜 올라가서 5분 화장을 합니다. 5분 화장 막 후다닥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오면 그게 화장이 뭐가 잘 됐겠어요. 완전 난리가 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침부터 욕을 이제 얻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냐면 수저 딱 내려서 나랑 같이 좋아하는 선배 언니가 물어봐요. 수저 몇 개 인계해줬어? 오늘 2개인가 3개인가 모자라요? 이러면 왜 모자라냐고 나보고 왜 모자라냐고. 그러면 그건 네가 다 변상해 이겁니다. 나는 자기는 안 셌으니까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담당 구역에서 뭐 요만한 먼지 털이라도 나잖아요. 그러면 네가 이때의 식으로 청소를 해가지고 내가 욕먹었다고. 나는 원래 이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선배 언니한테 먼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터지냐면 조장이 내려와서 라면 뭐 이때이를 끓여놓고 뒤처리도 안 하고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제 먹은 그릇을 다 거기다 넣고 올라가서 화장을 먼저 해놓고 내려와서 빨리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 말처럼 쉽습니까? 안 되지. 내가 묻어발 팔이 8개면 가능한 일인데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저장한테 욕먹고 거기다 대고 이제 막 누가 제가 너무 버릇이 없다고 이제 계속 이제 입에 자꾸 올라가는 그 잡아먹을 건 돼지밖에 없다고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장이랑 그 보이지던 와이프 때 찍혔거든요. 잡아먹기 딱 좋거든요. 거기서는 제가 단언컨대 정말 정글에서 살아남았다. 사람이 칭찬해주는 사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북한이란 사회는.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되게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너무 예뻐해 주시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못해도 그래 못할 수 있지 천천히 해 수혜야 이렇게 다 우리 햇님들이 다 이렇게 감싸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딸 같고 내 손녀 같아 가지고 이제 그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 주시는데 북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봐요. 저를 감싸줄 사람이 거기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나보다 엄청 나이가 많고 이제 까마득히 높은 사람도 저를 감싸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전 서빙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그 타임에는 솔직히 자라고 만든 시간이에요. 왜냐면 새벽까지 이제 서빙을 하고 아침 8시에 일어나면 정말 잠이 모자라거든요. 근데 이제 신참은 자면 안 돼요. 신참은 뭐든지 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한다고 이제 공연 연습을 안 한다고 엄청 하면서 저를 멋지게 아예 그 에어컨도 켜져 있지 않은 홀에 진짜 이제 홀에 문 쫙 열고 나가면 바닥에서 이제 아지랑이가 막 피는 게 보여요. 너무 쪄 죽는 그 홀에 이제 내보내서 혼자서 연습을 하래요. 나가면 그냥 눈물밖에 안 흐르. 이렇게 혼자 그 조용한 그 큰 어백석 홀 앞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왜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안 재우고 어떻게 하냐면 연습을 하라고 하더니 연습을 또 다 하니까 이제는 홀에 있는 파리를 다 잡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떤 이제 대한민국 손님들이 이제 와가지고 밥을 먹다가 동남아에 파리가 되게 많아요. 더운 나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앉았다 날아가면 거기다 이제 쉬를 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그게 위생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저 같아도 막 난리치겠는데 이제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을 하면서 한 사람당 1인당 파리를 무조건 20마리씩 잡아서 바치세요. 이렇게 또 조장이. 그 조장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조장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20마리씩 잡아서 이제 바치라고 합니다. 홀에 딱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홀에 들어온 파리만 잡아야 돼요. 근데 홀에 들어온 파리를 한 사람에 20마리씩 잡자면 홀에 최소한 380마리의 파리는 있어야 돼요. 근데 홀에 380마리 안 들어오거든요. 기껏해야 막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파리도 먼저 잡는 게 임자입니다. 근데 신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언니들이 뭐 해라 계속 심부름을 시키니까 언제 내 팔에 앉아서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파리를 못 잡는 거지. 파리가 홀에 있어야 잡죠. 그러면 이제 그 파리 잡는다고 언니들 다 올라가서 잠잘 시간에 몰래 이제 파리를 주방에 가서 잡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잡다가 거기 이제 CCTV에 발각되면 또 소상투쟁의 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홀에 문을 확 열어놓고 주방에서 파리를 막 이렇게 해서 홀에다 막 갖다 놔요. 그리고 문 닫고 또 잡고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 진짜 내가 파리 잡아서 나도 이런 파리 같은 목숨이네 막 이러면서 너무 엉엉 울면서 잡았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리를 잡고 그걸 또 다른 언니들 거는 안 세요. 다른 언니들 거 그래 버려 이러는데 나는 거짓말 할까봐 꼭 20마리를 잡았는지 이쑤시개로 와서 이렇게 세거든요.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왜 안 믿어주지?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애가 조금씩 정신적으로 이제 멘탈이 이제 붕괴돼가지고 꿈도 이상하게 꾸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씩, 이거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난리를 펴서 나 북한에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막 짐을 싼다 만다 그렇게 난리를 폈던 적도 있고 꿈을 꾸는데 막 악몽에 시달리다가 언니들이 나를 막 이렇게 때리는 꿈을 막 꾸고 그리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참 동안 이제 앉아있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애가 자꾸 계속 실수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게 헛짚으면서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 뭐라고 했냐면 쟤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이상하면 정상이 아니었던 게 제가 막 왕따를 당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업 업무는 엄청 들어만 가고 칭찬 한 번 못 받고 계속 욕만 먹고 이러니까 그때가 제일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제 포부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때 정말 하루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날이 있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이런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햇님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한 게요. 요 며칠 동안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새벽 이제 거의 3시가 됐을 때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동안 너무 아파서 제가 햇님들 하트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너무 아프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햇님들 보면서 아, 내가 약속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새벽에 화장을 하고 일어나서 다 떨쳐내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꼭 우리 햇님들께 해서 북한 식당이라는 실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목소리를 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자꾸 속에서 진짜 이따만한 막 불끈불끈 이제 벨이 그때 내가 왜 올바른 얘기 한마디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살면서 아, 그런 사회도 경험해보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란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끼면서 사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지만은 않았을 영상이죠. 예, 오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힘겨운 하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우리 햇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햇님들 그 봄철 목 관리랑 그다음 건강 관리 꼭 챙기시고요. 우리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